반갑습니다. 예. 자, 1회차는 75점. 예, 75점. 보죠. 그 들어가기 전에 한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올 겁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올 겁니다. 이걸 벗어나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럼 네가 어떻게 하냐? 그렇게 생각했네요. 아니, 실제로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혹시나 내가 전에 우리 마지막에 이 강의에 참여 안 했던 친구들은 제가 법원직 이야기했죠. 올해 법원직은 물론 나올 법한 문제는 여기다 다 반영을 해서 이런 보여드릴 건데, 올해 법원직 문제는 어렵습니다. 이건 제가 이건 정확한 팩트인데, 입수한 정보는 올해 그 법원직 같은 경우에는 그 합격자의 평균이 73점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합격했던 애들요, 합격자의 평균이 그 커트라인이 아니고 합격자의 평균이 헌법. 그래서 실제로는 한 60대 초반도 합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법원직이 좀 이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지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지문들 말고 새로운 지문들이. 그네들이 헌법이 들어온 지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헌법 열심히 다 하거든요. 법 과목들 중점적으로 법원직이다 보니. 근데 새로운 게 나오면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 말을 꼭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도 공부를 해야 될 때 여러분 해야 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통해서 뭔가 처음 보는 것을 풀어낼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학술 문제 같은 거, 여러분 형법이든 수송법이든 이렇게 사례가 나왔을 때 풀어내는 거. 근데 학설이 나왔을 때 풀어내는 거, 착오 같은 거, 이런 것들이야 여러분 공부된 지식을 가지고서 사례가 새롭게 구성돼도 그것도 여러분 전형적으로 나왔던 그 사례의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벗어나면 못 풉니다. 그러니까 또 틀려도 전혀 당락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기존에 봤던 것들, 아직도 이것저것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기존에 여러분이 봤던 기출된 내용들 위주로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왜? 그거 말고는 나온다면 틀릴 거니까. 그래도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어떤 과목이든. 특히 헌법은 너무 헌재 결정이 많아가지고요, 기출을 벗어나서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방향을 정말 잘못 잡으니까요, 기출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해서 그 내용들의 실수만 없게끔 하시면 돼요. 근데 못 본 게 있다 하면 전혀 당락에는 영향이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그럼 보죠. 1번에 헌법 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뭐냐라고 했는데, 이제 빠르게 할게요. 자, 우리 헌법은 헌법 개정 한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자, 우리 헌법이니까 현행 헌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헌법, 현행 헌법은 헌법 개정 한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헌법 개정의 한계를 둔 적도 있죠. 2차부터 4차 경까지는 두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헌정사니까 이 정도는 2차부터 4차까지는 헌법 개정의 한계를 두고 있었는데 현행 헌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1번 틀린 거예요. 자, 2번에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되고, 이거는 가장 기본이죠. 요게 답을 찍으면 안 됩니다. 예, 무기명 투표가 아니고요, 기명 투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헌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한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이건 옳은 거다. 그죠? 그 다음 4번에 우리 헌법의 각 개별 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 제정 규정이고 무엇이 헌법 개정 규정인지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념적으로는 상위 규범과 그 다음 하위 규범, 이념적으로는 그 차이를 둘 수 있을지라도 규범적으로, 효력상으로 그 차이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헌재 입장이죠. 4번도 틀립니다. 헌법 개정 있죠. 헌법 개정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개정 103조 조문은 정확히 깨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거 틀리면 안 됩니다. 지금 헌법 총론에서 내 문제가 나온다 하는데 헌법 개정은 항상 반복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 문제는 틀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전문, 헌법 전문도 요 근래에 출제됐던 각 직렬들 보면 헌법 전문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헌법 전문도 여러분들이 헌법 전문은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알고 있으면 틀리지 않으니까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기억번. 태평양 전쟁 전후에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 위로금 지급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유족,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라는 겁니다. 국민 세금으로 위로금 지급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유족들한테도 위로금을 주는 게 좋기는 해요. 그럼 재정은요,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하는 건데, 일단은 재정 여건이 그만큼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부족하거든요. 그래,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유족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거, 이게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까? 평등원 지급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 다음 니은번에 헌법 청문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개성은 선언적 추상적 의미에 불과하므로 우리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발생한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지금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부담하는 근본적 보호 의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틀리죠. 속합니다. 왜요? 우리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하니까 당연히 지금 정부가 부담하는 보호무에 해당되는 겁니다. 뭐 독립운동할 때 그때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디귿번에 헌법 전문에 기재된 3일 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역적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 해석에 있어서 해석 기준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그에 비해서 곧바로 국민의 개별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헌법 전문에서 개별 기본권을 도출해낼 수는 없습니다. 헌법 전문은 뭐 이념적인 부분인데 헌법의 기본 질서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게 기본권이라는 권리를 도출할 수는 없죠. 리얼번 국가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공헌한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 응분의 예우를 해야 할 헌법적 의무는 헌법 전문으로 도출할 수가 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개정했다라고 했으니까요.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은 정답이 낮아요. 69입니다. 이건 개수를 물어보니까 낮죠. 뭐 괜찮습니다. 개수를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낮을 겁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 이 부분은 또 여러분이 잘 모르는 주제이죠. 기본 원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도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는 1차에서 헌법 총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억을 재생하는 방법 중에 내과학적으로도 자기가 못 본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다른 문제 기억을 해내는데도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다른 과목에도 활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과목부터 문제 푼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내과학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분도 상하거든요. 그러면 풀기 싫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있는 과목부터 푸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자신 있는 과목부터 풀고 자신 있는 파트부터 먼저 푸세요. 형사법도 나 수동법을 잘한다 하면 수동법 먼저 푸세요. 그리고 어떤 주제에 내가 약한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는 제끼시고 일단 푸세요. 박스 문제 답 제끼고 풀고 그리고 나서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 최종 정리 그 전범위 할 때는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 연습 안 되면 어렵습니다. 개수 문제 이런 것들은 제끼고 일단 푸는 것도 좋겠죠. 자, 그리고 이 헌법 총론보다는 기본권을 먼저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자, 기억번 오늘날 문화국가에서 문화정책은 이건 너무 쉽다 그죠. 이 문화풍토를 조사하는 데 두어야 하므로 엘리트 문화 어떻습니까? 이것도 문화국가 원리에서 우리 문화에 인정하는 거죠. 엘리트 문화도. 엘리트 문화뿐 아니라 서민문화, 대중문화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정책적인 배려 대상으로 해야 한다. 우리 문화 국가 원리는 문화 풍토를 조성하는 데 있거든요. 그 다음 니은번에 국회 대통령과 같은 정치적 권력기관은 헌법 규정에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직선되나 근데 지방자치기관은 지방자치제의 권력분립적 속성상 그렇죠. 지방자치 권력분립의 속성상 중앙정치기관의 구성과는 다소 상이한 방법으로 국민주권 민주주의 원리가 구현될 수도 당연히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의문을 갖지 마세요. 지방자치니까 지방자치 분권 권력분립적 속성상 중앙정치기관 구성과는 다소 상이한 방법으로 이런 것들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거 같은 거 할 때도 이 뭐 지방교육위원 같은 경우에 뭐 우리 선거로 뽑을 때 뭐 선거운동을 일체적으로 금지하고 막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그 국민주권 민주주의 원리가 다소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구현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선거 방법을 똑같이 만들지 않았냐? 왜 내가 이런 거 선거운동한 것을 가지고 처벌하냐? 요걸 이제 다투었던 건데 그때 이런 이야기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기관은 그 국가기관, 국회나 대통령 이런 권력기관을 선출한 것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디귿번에 체계정당성의 원리 요거는 이제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계정당성만 가지고 문제도 하나 우리가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이번에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체계정당성 원리는 국가 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로부터 도출 되는데 이러한 체계 정당성 원리는 비례 원칙이나 평등 원칙 등 일정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만 비로소 위헌이 된다. 옳은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체계 정당성이라는 것은 상위 규범과 하위 규범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규범 상호 간에 또 규범 내용상에도 모순이 없어야 된다는 건데요. 그 모순이 있다 해가지고 바로 헌법 위반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체계 정당성에 위반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상의 뭐 여러 가지 어떤 기본권들요 이런 것들을 평등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만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리얼번에 자기 책임의 원리 있죠. 자기 책임의 원리.
자기 책임은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자유 그리고 유책성, 내 책임을 내가 뭐 책임 있을 때 책임을 진다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 진작에 반영한 원리로서 헌법 10조 도출되는 그 시지 바로 틀렸네, 그죠? 도출되고 또 법치주의에 내재하는 원리로 봅니다. 자기 책임 원리가요. 그다음 미연번에 정당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려는 경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등록을 취소한다. 여러분 이거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정당 해산입니다. 정당 해산. 정당 해산은 누가 합니까? 중앙선관위가 합니까? 아니죠. 이거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거죠. 누가 제소합니까? 국회가 제소합니까? 정부가 제소합니까? 정부죠. 국회가 제소한다면 안 됩니다. 정부가 헌재에 제소하고요. 헌재가 정당 해산 심판 결정을 해서 해산되는 겁니다. 그 다음 4번에 정당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요. 4번은 17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 제도, 이 제도 같은 거 정답이 낮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풀어보는 문제들하고 그것만 하셔도 될 건데 우리 이번에 그 진도별 할 때 우리 알짜 할 때 그 정도만 여러분 체크해도 될 건데 OX하고 그 다음에 그 알짜 문제만 점검을 해도 될 건데 그 정도도 뭐 나 하기 싫다 하면 한 문제입니다. 이 제도는 뭐 정당제도,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 공무원제도가 있을 건데 내 한 문제 그냥 뭐 포기하겠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그 문제까지 맞추겠다 하시면 그 알짜에 있던 그 지문 정도만 보세요. 그 한번 체크해가지고 돌리시면 1시간 정도만 체크해놓고 돌려도 될 건데 여러분 그게 몇 개 조문은 안 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자, 정당제도 1번에 정당에 설립한 자유이나 복수정당제는 헌법상 바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요. 틀렸습니다. 정당에 설립한 자유이고 복수정당제는 헌법에서 바로 보장됩니다. 이거 틀린 거죠. 헌법상 바로 복수정당제 보장되고 있거든요. 바로 틀리고요. 이번에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 강령이 민주적이면 족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네요. 어떻습니까?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져야 되지 않나요? 정치적 의사 형성에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죠. 정당이. 국민의 정치 의사적 형성하는 게 정당인데 그 조직을 가지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가져야죠. 3번에 정당의 목적인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국회는 틀렸죠. 누가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되는 겁니다. 정부죠. 그 다음에 4번에 헌법 8조 사항에 의미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는 그 외연이 확장될수록 정당 해산 결정의 가능성은 확대되고 이와 동시에 정당 활동의 자유는 축소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정당 해산,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 때거든요. 그 민주적 기본 질서 그 외연을 확장한다. 그 개념을 확장시켜버리면 정당 해산 결정 가능성이 확대가 되겠죠. 이와 동시에 정당 활동의 자유는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 8조 사항은 민주적 기본 질서는 최대한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 이해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게 법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판단이 헌법이다 보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소송법이나 형법이 아니다 보니 그래서 좀 이런 것들도 뭐 당연한 어떤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셔도 됩니다. 일정 부분은. 그 다음 5번입니다. 5번은 94 다시 올라갔네요. 기본권 충돌 이런 것들은 틀리면 안 됩니다. 대신에 상이한 복수의 기본권 주체를 전제로 하는 거고요. 충돌하는 기본권이 반드시 상이한 기본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충돌은 그렇죠. 상이한 기본권도 되고요. 동일한 기본권도 됩니다. 일단 충돌은 복수의 기본권 주체라는 것이고요. 동일한 기본권을 주장해도 되고 서로 다른 기본권을 주장해도 돼요. 3번에 상하의 위계 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한 경우에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하위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그렇죠. 기본권 충돌하는 해결 이론에 이런 게 있죠. 상위 기본권 우선적으로 이것을 상위 기본권을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충돌되는 것 중에 상위 기본권을 우선한 것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 있다. 그죠? 허명권과 효명권 이게 충돌했을 때 상위 기본권이 효명권이잖아요. 4번에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가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할 수 없어서라고 했네요. 어떻습니까? 적극적 단결권 이거 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데요. 근로자가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도 적극적 단결권은 중시가 되죠. 그렇죠? 근로자의 적극적 단결권은 단결하지 않을 보다 더 중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 단결권을 부여하는 것 노동조합에 유니언샵 같은 거 말이죠. 단결하지 않을 자유 본적 내용을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결권은 단결하지 않을 자유는 보장하지 않죠. 그러면 단결하지 않을 자유가 기본권으로 보장되지 않는 거냐? 보장되죠. 근로 3건의 단결권으로는 보장되지 않아요. 근데 어디에서? 결사의 자유. 또 하나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서 보장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세요. 헌법적 근거가 없다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 6번. 6번은 자, 옳은 것. 이제 박스 문제지만 결국 연결하는 문제니까 연결하는 문제는 어떻게 또 푸는지 아시죠? 하나가 딱 정확하면 거기서 선택지 제거한 뒤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하세요. 자, 기억번. 자,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대한 보호물을 다하지 않았는지를 여부를 헌재가 심사할 때는 과소보호금지 원칙 맞죠? 니은번에 개인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 보호무 위배 여부를 과소보호금지 원칙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동원칙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다른 기본권에 대한 과잉금지 원칙 이유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는 것 가능하다. 그렇죠. 기본권 보호물을 이행했는가? 요거 일단 검토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가가 너무 과하게 기본권을 제한했는가? 또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권 보호물을 너무 과소하게 이행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기본권 침해가 너무 과하다. 과잉금지 주장할 수 있죠. 근데 과소보호금지 원칙 위반은 아니나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면 헌법 위반이라고 선언합니다. 자, D급번에 헌법 35조 1항은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 제3자도 환경권 침해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인이 기본권을 침해하니까 국가의 기본권 보호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기본권 보호무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기본권을 제3자가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 보호무가 등장하는 거죠. 따라서 마지막에 제3자에 의한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기본권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는 거죠. 맞고요. 그다음 10번에 국민의 그 민주적 의사를 최대한 표출하도록 해야 할 시도자 선거의 확장치를 하는 선거운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불편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므로 국가가 이거 틀렸다고 이렇게 흘러가면 그렇죠. 확성 장치 말이죠. 이것을 소음 규제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설정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의 보호 의무 있죠. 이거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소보호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겁니다. 됐죠? 자, 기본권 보호물을 불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 헌재 결정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명권, 적절히 아는 거 고르라는 문제네요. 생명권은 득 정답률이 높겠죠. 예, 7번이죠. 그건 좀 낮네요. 88입니다. 생명권은 인간의 생존 본능과 존재 목적의 바탕을 둔 사람적인 자연법적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 전제로서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다. 그렇죠. 생명권은 기본권 중에 기본권입니다. 국가는 헌법 10조 12조 등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태아는 헌법상 생명의 주체에 인정되지 않는다. 태아도 헌법상의 생명권의 주체에 인정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인정되죠. 근데 초기 배아는 생명권 주체가 아닙니다. 단 국가란 보호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 D급 인간이라는 생명체의 형성이 출생 이전에 그 어느 시점에서 시작됨을 인정하더라도 법적으로 사람의 시기를 출생 시점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헌법적으로 금지된다. 자, 출생 시점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것 헌법적으로 금지된다. 어떻습니까? 이런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민법 적용에 있어서 권리 능력 인정에 있어서는 이게 법적으로 뭔가 안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법에서 시기를 출생 시점으로 잡는 것 법적 안정성에 부합하거든요.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 거냐? 헌법적으로 금지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출생의 시기, 사람의 시기를 그러면 뭐 언제를 잡을 겁니까? 명확히 출생한 시점으로부터 잡는 거. 그게 법적 안정성에 맞겠죠. 그다음에 리얼번에 연명치료 중단, 즉 생명 단축에 관한 자기 결정권은 뭐 이렇게 뭐 쭉 하다 보면 죽음에 임박한 환자라고 했는데 이 죽음에 임박한 환자라는 것이 뭐냐?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걸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뭐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이게 죽음에 임박했다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옳은 지문입니다. 그다음 8번. 8번은 89입니다. 적법 절차. 자, 1번에 누구든지 법률에 하지 않고는 체포구속 압수수색 심문을 받지 않고 법률과 적법 절차에 하지 않고는 처벌 보안 처분 강제령을 받지 않는다. 헌법을 수용하고 있는 거죠.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적법 절차 원칙은 법률이 정한 형식 절차와 실적 능력이 모두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질적 의미인 거죠. 이것도 옳은 거고요. 3번에 형사소송 절차와 관련하여 보면 적법 절차 원칙은 형벌권 실형 절차인 형사소송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 논리로서 형사피고인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서 침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절차를 형성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너무 당연합니다. 형사소송 절차 일단 공권력이요 침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절차. 자, 4번에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고지, 의견, 자료 제출 기회 부여하는 것. 이게 적법 절차에서 중요한 내용이죠. 적법 절차라는 것은 뭐 적절한 고지도 하고 의견,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은 76이네요. 재판받을 권리.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조금 이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재판받을 권리, 적법 절차, 그 다음 영장주의, 변호인 조력, 뭐 이런 부분들. 자, 1번에 재판 청구권은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아니라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에 공정한 헌법재판 포함되죠. 자, 2번. 헌법 27조 1항 재판을 받을 권리는 신분이 보장되고 독립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보장을 주된 내용을 하는 거죠. 따라서 국민재판 받을 권리가 27조 1항의 재판 받을 권리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자, 3번에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에 속하는 받을 권리의 속에는 신속하고 공정한 법정의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 자료가 조사 진술되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공격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 즉 원칙적으로 당사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주의, 뭐 당사가 나와서 치고받고 싸운다는 거죠. 구두변론주의는 법정에서 말로 싸운다는 겁니다. 변론은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는 거죠. 입증을 하는 거죠. 자, 당사자가 공소 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반증하는 등 공격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맞지 않나요? 공정한 재판하기 위해서는 치고받고 싸울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증거 제출해야 되는 거고 옳은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형사 피해자에게 약식 명령. 자, 이런 것들이 하나 툭 이제 심판례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기존에 뭐 전형적으로 나오던 것 그리고 심판례 하나 들어오는 이런 형태. 마지막에 심판례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 일단 고민하고 이제 충분히 출제할 수 있는 것들 좀 뽑아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 아주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뭐 신판례 올해 판례가 뭐 나온다면 하나 정도가 나올 건데 나온다면 이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여러분 형사 절차하고 관련 있는 겁니다. 나중에 신판례 정리할 때 해드릴게요. 그것도 한번 모의고사에 한번 먼저 내보겠습니다. 예? 뭐 이러면 다 맞추실 겁니다. 이미 다 수업 시간에 다 이야기했던 것이라서. 자, 4번에 형사 피해자에게 약식 명령 고지하지 않도록 규정한 거. 여러분 약식 재판 있죠. 약식 재판은 경미한 범죄를 빨리 재판 끝내겠다는 겁니다. 아주 경미한 거예요. 오늘 약식 기소를 하는 것은. 그런데 피해자한테 약식 명령을 고지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피해자한테. 그러니까 피해자의 재판 절차에 어떤 진술하는 거 있죠. 이거 너무 과하게 제한한 거 아닌가? 우리 재판 절차 진술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경미한 범죄를 빨리 재판 끝내겠다는 거고 보통은요 피해자가 이것저것 뭐 피해당한 거 다 이야기하고요. 또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불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경미해서 빨리 끝나는 이런 절차다 보니. 그래서 이건 과하게 제한한 건 절대로 아니겠죠. 형사 피해자의 재판자 진술권, 정재판 청구권 침해하는 것이므로 침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법재량 일탈 남용했다, 남용하진 거 아닙니다. 형사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10번요. 10번은 76이네요. 76. 신체의 자유. 자, 1번이 중요합니다. 그 1번 같은 것을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우리 심판례 정리할 때 다 했던 거죠. 우리 약식 이것도 아까 했던 거고 심판례 여러분 3년치 심판례 정리하고 뭐 1차 대비 심판례 할 때 다 했던 겁니다. 그 1번에 병에 대한 징계 처분으로서 일정 기간 부대나 함정 내에 영창 있죠. 영창. 요거 그 밖에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이 영창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이 조항이 병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침해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신체의 자유 침해입니다. 영창 처분, 신체의 자유 침해. 자, 그러니까 1번 뭐 틀리고 답입니다. 자, 이번에 신체의 자유는 외부의 물리적인 힘뿐 아니라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신체 안전성이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는 거다. 그렇죠? 물리적 힘 그리고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맞고요. 3번에 직장 변경을 제한하거나 특정한 직장에서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 곧바로 신체의 안전성을 침해한다거나 신체의 자유로운 이동과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죠. 직장 변경을 제한한 것이 신체 활동을 제한한 겁니까? 아이 그렇게 가면 너무 오바했습니다. 그죠? 그 외국인 근로자들요. 외국인 근로자는 직장 이동이 제한돼 있죠. 그런데 뭐 초과 근로도 시키고요. 초과 임금도 주지 않아. 뭐 직장을 옮기고 싶어.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는 직장 이동이 제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거 아닌가? 이게 문제가 됐는데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이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4번에 이 전동 킥보드 이것도 우리가 했습니다. 그죠? 심판례 정리할 때 다 이제 뽑아서 했던 건데 요런 것들이 이제 들어온단 말이죠. 요게 이제 새로운 지문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심판례들. 그 심판례라는 것이 당해 1년치가 아닙니다. 한 3년 4년 정도의 중요한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 출제되는 패턴을 보면요.
이 전동 킥보드 최고 속도로 25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신체 자유를 제한합니까? 신체 자유 뭐를 제한합니까? 안 그래요. 자, 이것은 그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뭐 이런 건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침해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죠? 제한하는 건 맞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 뭐 이런 것들 제한하죠. 내가 속도를 내고 싶은데 이건 뭐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 킥보드 이런 거 타고 다니고 하면 지금은 타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험 보시고 할 때. 그 자전거나 오토바이 이런 것도 조심하고. 그 참에 내가 숙소에 간다고 가고 있는데 그 킥보드를 타고요. 그 횡단보도를 타고 오더라고요. 내 앞에서 타고 오더니 이렇게 올라온 둔턱 있잖아요. 그게 해가지고 붕 날아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래 일어나가지고 툴툴 트면서 막 하더라. 그래서 태어난 척 하던데요. 아마도 집에 가면 막 장난 아니겠죠. 어이구. 근데 이거는 이제 웃을 일이 아닌데, 우리 애 초등학교 그 친구고 중학교도 이제 같은 학교였는데 이제 우리는 전학을 갔으니까 얼마 전에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 중학생들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헬멧 안 쓰고 가다가 앞에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대포 거기인데 기사 나왔더라고요. 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새벽 5시에 이제 요 둔턱 있잖아요. 이게 바다 쪽으로 그게 부딪혀가지고 운전자는 사망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애의 그 친구 그 애는 이제 뭐 중태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아유 그렇다 하더라고. 근데 마음이 어찌나 안 됐든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름도 내가 많이 들었던 애라서 생각나더라고. 어휴.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사람의 생과 사는 뭐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내가 강의하다가 갈 수 있다 말이야. 아이고 참 볼록이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볼록이 머리 어지럽다 하더니 이제는 허리 아프대요. 자, 미안합니다. 지금 우리 바쁜데. 그러니까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뭐 당연히 아니겠죠. 그다음 11번에 평등은 평등원칙입니다. 1번에 11번은 91 이건 뭐 높으니까 1번 옳은 겁니다. 20세 우리가 배심원이 되기 위해서는 만 20세가 돼야 되는데요. 만 20세 정도 돼야만 뭔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경험도 있어야 되죠.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2번에 대한민국 국민 남자에 한해서 요거 이제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요. 남자에 한해서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번에 답이 쉽게 나와가지고 여러분 정답이 높은 것 같은데 대한민국 남자에 한해서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병역법이요. 이것이 명시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사회인 성별 기준으로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헌법이 특별히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병역 의무 유행하는 거. 따라서 자의금지 원칙이 아니죠. 이거는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할 때는 자의심사입니다. 엄격한 비례심사가 아니죠. 엄격한 비례심사는 헌법이 특별히 차별을 금지하는 영역. 기본권 제한에 기본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이 초래되는 경우인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기억해 두세요. 3번에 자, 헌법 11조 1항에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므로 전과자 이걸 기억해 두세요.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입니다. 사회적 신분입니다. 이때 누범을 가중하는 거 있죠. 이게 전과자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인가? 라는 겁니다. 아니죠. 이 누범이는 전범에 대한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범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만큼 피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중하게 처벌하는 겁니다. 그렇죠? 행위 책임이 있다는 거죠. 행위 책임.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전과자란 이유로 차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4번에 평등원칙은 법 적용상의 평등을 의미하며 행정과 사법권을 구속할 뿐이므로 바로 틀리다 그죠. 입법권도 구속합니다. 입법권도 어렵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12번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12번은 33입니다.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법 조문을 물어보면 여러분 정답이 났네요. 법 조문.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우리 최종 마무리할 때 이것저것 할 때 부속 법령들 있죠. 그래 기본권은 여러분 좀 맞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했던 것이 요걸 내 계속 생각했던 것이 마지막에 정리를 할 때 기본권 이런 것들도 정리를 간단하게 할 필요도 있겠지만 난 그런 것보다는
부속 법령들을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 부속 법령 정리할 때 마지막으로 선거제도, 정당제도의 부속 법령을 정리를 할게요. 알겠죠? 법령들 이런 것들 다 법령에 관한 것이 정답률이 낮단 말이죠. 그래 기본권도 정리를 좀 하고 부속 법령 같은 것들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1번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인일 수가 없죠. 이거는 조금 이해해 보세요. 범죄 피해 구조 청구권은 뭔데? 생명 신체입니다. 재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우리 기존에 출제는 재산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출제했죠. 재산이 들어간다면은 법인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재산은 아니거든요. 생명 신체입니다. 법인이 생명 신체 뭐 침해당할 수가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법인이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외국인도 상호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법인 때문에 일단 틀린 거고요. 자, 이번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범죄 피해 범위에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요거는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 내 잘 모르겠다면 제끼고요. 2번부터 이제 보는 겁니다. 거기에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 이거는 우리 전형적으로 많이 했던 거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 판례니까. 해외에서는 우리 국가 경찰력이 국가 공권력에 미치는 영역이 아니죠. 거기까지 뭐 범죄 피해 구조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가? 없어요. 옳은 거고요. 이제 3번에 범죄 피해 구조 청구권이 되는 범죄 피해 범위에는 형법 20조 또는 21조이랑 형법 20조나 21조가 뭔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뭐 정당방위, 정당행위 이런 겁니다. 그리고 과실. 요거는 뭐 기억해 줘야 되는데 우리 범죄 피해 구조 청구 있죠. 그 대상이 되는 범죄 피해가 아닌 것들이 뭡니까? 정당방위, 정당행위. 정당방위로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그 다음 정당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근데 구조 청구를 행사한다고요? 요건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고의가 아닌 과실 있죠, 과실. 이런 경우에도 범죄 피해 구조 청구는 없습니다. 암기하세요. 예. 정당방위, 정당행위, 과실로 인한 피해는 범죄 피해 구조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하나 해두시면 돼요. 그다음 4번에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 친족뿐 아니라 범죄 피해 방지 및 범죄 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 피해자로 본다. 이것도 옳은 거죠. 자, 이 정도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책에도 다 이 정도는 나왔던 법령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전에 한번 법령 정리해보고 싶다. 마지막 최종 마무리 찍게 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 책에 있는 그 판례 번호 말고 그거 하지 마세요. 나 이거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거 어떻게 다 찾고 하노? 그 나중에 다 찾아서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정당제도, 선거제도 뭐 이런 헌법 총론 부분도 가장 빈발하게 출제했던 조문들 위주로만 한번 정리해가지고 몇 개만 여러분이 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 13번에 이거 93입니다.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이런 것들은 그렇게 다 잘 받으셔야 됩니다. 1번 옳은 거죠. 자, 2번은 우리 차폐시설 있죠. 여러분 차폐시설 나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폐시설 나오면은 이게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 차폐시설을 설치한 거.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이런 것들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가? 볼 수 없죠. 이건. 피고인과 대면했을 때 심적인 부담이 있으면 차폐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뭐 이 법정에 이 피고인하고요, 이 증인하고 이 칸막이를 해서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변호인하고도 차폐가 가능합니다. 우리 조폭 사건들, 특정범죄 신고당 보호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하고 차폐를 풀어버리면 신분이 노출되거든요. 그래 이런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차폐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라든가 공정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죠. 이 3번 중요합니다. 3번 이거 뭔데요? 이건 뭐 형소법에도 여러분 했던 겁니다. 우리 12조상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있죠.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피고인 방어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출입국 관리법상 보호 강제 퇴거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의 헌재 입장은 이랬었어요. 그런데 이 헌재 결정에서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신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형사 절차상의 기본권이다 이렇게 했다가 그래 여기에 안 된다고 했어요. 출입국 관리법 이게 이전의 헌재 결정은. 그래서 이전의 헌재 결정이 바뀐 거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지금은 인신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라고 하면서 행정 절차상의 구속 있죠. 인천국제공항 말이죠. 그 사건입니다. 행정절차의 구속도 포함된다는 거죠. 12조상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가 인정돼요. 자, 4번에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 등 사건.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 등 사건은 자, 이건 그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의 뭐 구성 부분이고 구체적인 수단이 되는 거죠. 자, 옳은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은 58. 여러분 양심의 자유요. 한번 볼까요? 양심의 자유.
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10손가락의 지문을 나린케 하는 것. 이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기본 강의에서 했던 건데, 이거 10손가락 지문을 나린하는 거,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양심의 자유 보호 영역입니까? 아닙니다. 양심의 자유는 보호 영역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호 영역. 책에 있는 것만 정리하셔도 됩니다.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양심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문 찍고 말고가 윤리적인 문제입니까? 아니죠. 또 이건 윤리적인 것이고 하니까 단순히 지가 알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 있죠. 이런 것은 양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이런 것도 다 양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한번 볼게요. 10손가락 지문을 나린케 하는 것은 이건 양심의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양심의 자유 보호 영역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한도 아닌 겁니다. 당연히 침해 아니죠. 이번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 있는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하며, 틀리죠? 여러분, 양심의 자유는 실제로 소수자의 양심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수의 가치관과 배치가 되는 그런 자들의 양심이 문제가 되지, 뭐 일반적인 사회의 도덕열과 합치되는 그런 양심은 사실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현재 가지도 않겠죠.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쭉 기억해야 됩니다. 뭐 도덕열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3번에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함을 법관 앞에 선사하는 것. 이거 어떻습니까? 양심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재산 목록을 제출하는 겁니다. 진실함을 법관 앞에 선사하는 겁니다. 윤리적 판단에 해당되지 않죠. 양심은 윤리적인 판단이거든요.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양심의 자유 보호 대상이 아닌 거죠. 이거 뭐 재산 목록을 제출을 왜 하느냐? 이게 여러분 그 사실관계를 보면 대부업자한테 이제 뭐 돈을 빌리는데요. 이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내가 보증을 썼습니다. 이 친구가 돈을 안 갚으니까 내한테 이제 내가 뭐 보증을 썼으니까 내한테 갚으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내 재산 목록을 말해줘야지 뭐 지네들이 거기서 뭐 강제 집행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재산 목록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내가 그걸 이행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감치 같은 겁니다. 감치. 감치 결정이 들어져 가지고 내가 7일 감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양심의 자유를 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둘 다 제한하는 거 아니라고 했고요. 예, 이건 아니 신체 자유는 제한하는 거죠. 침해는 아니고요. 양심의 자유는 아예 제한이 아닌 겁니다. 됐죠? 양심의 자유 보호 대상이 아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양심 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여러분, 내심에 머무르는 한, 이게 나왔는데 맨 마지막에 상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나오면 돼요? 안 되죠. 양심의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요, 양심을 형성하고, 양심을 결정하고, 양심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나서 이거 양심을 외부에 실현하는 것. 여기까지가 양심의 자유 보호 영역입니다. 그런데 양심을 결정하고,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이 내심에 있는 거죠. 마음속에. 이건 절대적 기본권입니다. 일체 제한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외부에 실현했을 때, 이때는 상대적 자유가 되는 거고요. 이때는 제한할 수가 있는 거죠. 15번의 영장주의. 영장주의는 15번도 볼까요? 15번도 34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답이 높이셔야 됩니다. 기억번에 관계행정청이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급 폐기할 수 있도록 한 것. 우리 책에도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건데, 그렇죠? 기출됐던 내용이라는 거죠. 기출됐던 내용이라는 거죠. 기억번. 여러분 책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이거 수급 폐기할 수 있도록 한 것. 이게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거다. 그렇죠? 이건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건 따라서 영장 없는 수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거 행정상의 즉시 강제입니다. 행정상의 즉시 강제는 급박성을 요건으로 한다. 그쵸? 그래, 영장, 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출됐던 거고, 우리 책에 다 했던 겁니다. 자, 니은번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의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요.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 선관위 자료제출, 이거 행정조사 아닙니까?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은 행정조사입니다. 그래서 행정조사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죠? 맨 뒤에요. 영장주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자, 디귿번. 체포영장을 발받아 피해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 영장 없이 피해자를 수색할 수 있도록 했죠. 이전에 필요하기만 하면요. 그럼 수색영장을 발받을 시간 여유가 있든 없든 영장 없는 수색을 이전에 했었죠. 필요하기만 하면. 자, 이것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합치 결정이 들어졌고 법도 다 바뀌었죠. 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필요한 때 또 하나 더. 단 영장 체포, 영장 구속의 경우에는 긴급을 요할 때, 그죠? 긴급을 요할 때.
긴급을 할 때. 수색영장을 발부하던 시간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말이죠. 그 다음에 리얼번요. 범죄 편으로 입건된 사람들 뭐 지문 채취를 강제하는 것. 이게 강제처분입니까? 아니죠. 따라서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 미연번. 자, 우리 기지국사를 허용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이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강제처분에 해당한다. 강제처분 맞습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하지 않고 관할지방법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으면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 심판에 3년 그 상계전 심판을 할 때 우리 했던 건데 여러분 이건 법원의 허가를 받았죠. 법원의 허가 이게 영장을 받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고 하는 거니까요. 따라서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우리 통신자 조치 같은 것은 영장이 아니고 허가를 받아 하는 거죠. 그 허가가 영장과 같은 겁니다. 자, 16번. 16번은 90%네요. 자,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그 16번. 1번에 광고, 상업적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공익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자,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건 아니다. 바로 틀립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그 표현의 자유죠. 의사 표현의 자유. 의사 표현할 때 그 표현의 매개체는 무엇이든 상관없다 했습니다. 상업 광고물도 들어가요. 됐죠? 이게 공익을 포함하고 있다면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렵게 나온다면 이게 나옵니다. 이건 꼭 기억해야 되는데 상업적 광고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들어와요. 그런데 이 상업적 광고를 규제하는 법률이 있을 때 이게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했는지를 심사할 때 말이죠. 자의심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례심사하는 겁니까? 이 자의심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의심사는 어떤 심사인 거죠? 무엇을 판단할 때?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이에요. 자의심사가 나오면 안 되죠. 이건 비례심사하는 겁니다. 과잉금지에 따른 심사요. 과잉금지 원칙, 즉 비례심사. 근데 비례심사를 할 때 뭔데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규정성인데 그 침해의 최소성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완화된 판단한다는 겁니다. 완화된 거. 원래는 침해의 최소성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여러 개의 어떤 기본권 수단들 중에서 기본권 제한, 침해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선택해야 침해 최소성 원칙을 충족한 거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인가 이렇게 완화를 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치적 시민적 표현 행위와는 차이가 있죠. 상업적 표현은 정치적 시민적 표현 행위와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시민적 표현 행위는 물론 엄격한 비례심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상업 광고도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에 해당되지만 이것은 비례심사를 할 때 수단의 적합성, 침해 최소성 판단할 때 그걸 완화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책에도 다 있고 하니까 이거 정리 안 됐으면 꼭 쉬는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엄난 표현 이거는 뭐 알죠. 언론 출판의 자유 보호 영역에 해당된다는 거고. 자, 미엄 3번에요. 좀 맨 마지막에 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과도한 제한으로 단행하기 어렵다. 당연하죠. 자, 4번에 신문 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 공적 인물인지 사인이지 이건 당연히 헌법적 심사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재산권 17번은 재산권 77인데 일단 강제 집행권은 어떻습니까? 강제 집행을 누가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이것도 뭐 처음 접하면 어렵습니다. 자, 강제 집행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강제 집행을 해달라고 청구는 개인이 해도 강제 집행은 국가의 공권력 작용입니다. 국가의 통치 작용입니다. 그리고 이 강제 집행은 국가가 강제 집행권을 갖고 있는데 이게 내 재산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주주권 재산권이라 했고요. 개인 택시 면허 재산권이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리얼벌에 정당한 지목을 등록하면서 얻는 이게 여러분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정당한 지목 요게 여러분 뭐 대로 돼 있고 전으로 돼 있고 대로 돼 있는데 그 지목이 대로 돼 있냐 뭐 다음 밭전자 전으로 돼 있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대로 돼 있는 게 더 좋은데 뭐 전으로 돼 있다. 이런 건데 이 전으로 돼 있는 것을 다시 대로 바꾼다. 그럼 땅값이 올라가고 할 테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당한 지목을 등록하면서 얻게 되는 이익 이거는 재산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연벌은 당연한데 구민법상 법정 혈족 관계로 인정되던 계모자 사이의 상속에 대한 상속권입니다. 상속권은 당연히 재산권이죠. 고민하지 말고요. 그 다음 B번에 요거는 기대라는 말을 가지고 체크해야 되죠. 기대. 장래의 어떤 기대 이런 것은 재산권이 될 수가 없겠죠. 18번 95%인데 되게 높습니다. 1번 옳은 거죠. 이건 당연히 빵에 있으니까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복적 보장을 피해야 되죠. 여러분 사회권은 중복적 보장은 피합니다. 그다음 2번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로부터 인간의 존엄에 상하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옳은 거죠. 그다음 3번에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 이렇게 바꾸면 틀립니다. 물질적 생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한다. 이거 엄청나게 많이 했던 거죠. 자 이것도 그러니까 자기 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한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입 근로자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차별하는 거죠. 그렇죠. 사업주가 제공한 그 출퇴근 그 수단요. 이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도보나 자기 수단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건 평등 원칙 위반되고요. 4번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특정 정당을 정책 기반으로 하여 선거에 입법할 수 있고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공무원이죠. 그래서 우리 직업 공무원 제도할 때 그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분이 보장되고 그 정책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해당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헌법 7조 해석상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따라서 직업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으니까요. 퇴직급여 제도를 마련해야 할 입법적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 19번 국민투표 후의권이요. 이 89입니다. 자 1번요. 이런 것도 옳은 거죠. 이거 많이 했던 거니까.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에게. 이게 72조 국민투표 말합니다. 종교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신에 대한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들이 제한한 것. 이건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왜? 안 되는 것도 했으니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 말이죠. 3번에 특정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면서 자신의 심을 결부시키는 대통령 행위는 헌법 위반되지는 않는다. 이거 헌법 위반됩니다. 자기 재신임 이거 결부시키는 것. 그다음에 4번에 국민투표의 가능성은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원칙과 같이 일반적인 헌법 원칙에 근거해서 인정될 수는 없으며 자 헌법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투표는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옳은 거고요. 마지막 번 문제 95네요. 자 1번 수능시험이요. 수능시험. 학교 교육 제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렇죠. 수능시험은 교육제도죠. 제도, 이건 폭넓은 입법 재량이 있죠. 그렇죠? 이제 폭넓은 재량권을 갖는다. 이게 수능뿐만 아니라 다른 게 나온다 하더라도 뭐 제도 보장 이거 나오면 폭넓은 입법 재량이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되죠. 자, 이번에 의무교육 무상원칙은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이미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법에 따라서 이것까지 국가나 지방단체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죠. 근데 3번에 뭐 당연히 수학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거고요. 4번에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한 사람들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18년인데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당연히 없겠죠. 이런 경우에 초등교사 그 품성과 자질 등을 다방면으로 평가할 자료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합니까? 뭐 인적성 검사 같은 것도 있고요. 요즘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소개서 같은 거 적어내는 방법도 있고요. 얼마든지 품성과 자질을 다방면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예 수시 모집에 검정고시 합격한 애들 있죠? 이것을 뭐 부산 뭐 교육대 뭐 이런 몇 개 대학들 아예 수시 모집에 자격을 못 한다는 거죠. 이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침해한 것이 아니다. 틀렸죠?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여러분 다음 2회차 풀어보도록 할게요.